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오전 6시 반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하루 반 이후에 있고, 그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아마 11월 4일 정오경에 판세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장 최신 정보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개 주에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아리조나 주에서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압승이 지금 예상되는 순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어제 세계가 숨을 죽이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각국의 반응을 소개를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나라로는 러시아, 중국은 좀 복잡하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더 거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을 가장 바라는 나라로 한국과 이 유럽 국가를 꼽았습니다. 영국은 좀 제외하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미는데 반해서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것 같다는 기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탑다운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당선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바로 비핵화 사기극의 출발점이었죠. 그러니까 2018년 3월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바로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에게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즉석에서 만나겠다고 해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뒤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비핵화 사기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탑다운 방식이죠.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고, 그 뒤부터는 폼페오도 볼턴도 내키지 않으면서도 트럼프의 사진 찍기용 쇼에 손발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탑다운 방식인데, 바이든은 바텀업 방식, 밑에 실무자들이 진지하게 북한과 접촉을 하고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만날 수 있다 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비핵화 사기극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체는, 뉴욕타임스는 이런 정부의 태도와 반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바이든 후보를 한국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북한에게 던지는 추파에 질려버렸다 라는 우리 한국인의 반응을 소개를 했습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해가지고 위와 같은 분석을 내놓으면서 고모부 장승택 살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소각,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과 손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뉴욕타임스에 전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기자회견에서 재선된다면 북한과 아주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다. 내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전쟁 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매체가 이야기하는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바이든의 지지를
당선을 지지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라는 것의 근거는 어떤 거냐면 지난 9월 초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정도를 상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가진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한국 사람들은 좌우를 떠나서 그리고 남녀, 지역별로 가리지 않고 거의 평균적으로 59%가 바이든 당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59%나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원하는 사람은 16%밖에 안 됩니다. 16%. 그러니까 4대 1입니다. 정확하게 바이든 당선 원하는 사람 4, 트럼프 당선 원하는 사람 1이니까 아마 세계에서 바이든 당선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은데, 그러나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당선을 원하는 게 확실시 됩니다. 이 차이가 아주 의미 있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한국 국민과는 가까워지고 한국 정부와는 멀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트럼프 문재인 정권이 가깝게 지나다가 보니까 한미동맹이 흔들려 버리고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그리하여 한국인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안전을 챙겨주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안전을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한국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김정은, 문재인과 같이 놀아나다가 보니까 한미 군사훈련까지 중단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12일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웃기는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드니까 내가 장군들 무시하고 취소해버리겠다라고 김정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미동맹의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내부 본질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 장난을 친 거죠. 아마 바이든이 당선되면 훈련 다시 시작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마 또 한국 정부와 티각태각 하겠죠. 그래도 한미동맹을 흔들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북한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그리고 트럼프 이 3자가 공동으로 흔들었습니다. 같이 흔들었어요. 같이 흔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불화하고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멀어지도록 공작을 하고, 트럼프는 분담금을 10억 달러에서 5배 50억 달러라고 압박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고 하고 아주 한미동맹이 외롭게 되었는데, 바이든이 당선되고 한국 국민들과 연결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요거 하나만 해도 바이든 당선이 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좌익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을 깨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면은 언젠가는 정권을 대한민국 세력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는 이 법치를 파괴했던 자들을 응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울타리,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데는 바이든 당선이 필요하다 하는데 한국인들이 합의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짜증스럽더라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분별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